지금 정치권과 사법라인 안쪽에서 동시에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장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신호처럼 들립니다. 겉으로는 자진강 등 내부 쇄신을 말하지만 그 타이밍은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마치 오래 준비된 장면이 이제서야 무대 위로 올라온 듯한 인상입니다.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벌어진 갈등은 결코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백현웅 경정의 파견해제 요청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가깝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이견이 곧바로 조직 신뢰훼손으로 규정되는 구조 익숙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자는 늘 조직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백경정이 공개 반발을 선택한 순간 이미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수사권한의 행사였지만 내부에선 위험 신호로 간주됩니다. 이문정 지검장의 경고는 관리자의 판단이었을지 모르나 대중은 다르게 봅니다. 왜 항상 문제를 제기한 쪽이 위험한 존재가 되는지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혼란이 아니라 기시감에 가깝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에도 사법부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외부 수사를 통해서만 조금씩 드러났다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우리는 더 할 수 없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라는 말은 언제나 아름답게 들리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윤리감사관실 진상조사위 내부 절차는 늘 시간만 벌어주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그 사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옮기거나 퇴직 후 변호사가 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는 한 국민의 불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일교 특검 문제가 다시 떠오르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특검은 거부하면서 받을 수 있는 특검만 선택하는 태도, 그 선택 기준이 법인지 정치인지 아니면 자기보호인지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은 단순한 수사 논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험대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공방은 표면보다 훨씬 깊은 층위를 드러냅니다. 왜 유독 이 사안만 나오면 정치권의 언어가 갑자기 복잡해지는 걸까요? 필요 없다, 시기상조다, 범위를 넓히면 곤란하다 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 말들이 쌓일수록 국민의 의심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지점은 이미 명확합니다.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정당 지지와 무관하게 과반을 넘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불신의 문제로 이동한 것입니다. 정치권만 여전히 이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법 카르텔이라는 말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보면 이 표현이 왜 반복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 그리고 퇴직 후 고액 변호사로 이어지는 경로 이 연결망은 오랫동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유지되어 왔습니다. 과거 성범죄나 비위 판사 사례에서 보였던 미운적 대응은 이를 증명합니다.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즉각 파면됐을 사안이 징계 논의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이유는 늘 절차 관례 내부 판단이라는 말로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것을 끼리끼리 문화로 인식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과 제도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책임 회피가 정당화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바로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언어로 자신을 보호하는 행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는 역사적 반성. 그래서 탄핵제도와 헌법재판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제도의 취지가 시험받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분노보다 허탈에 가깝습니다. 또 반복되는구나, 또 이렇게 넘어가려는구나 하는 체념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면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보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국면에서 흥미로운 건 일부 정치인의 태도 변화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선거에 관심 없다고 말하던 인물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전면에 등장해 강한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혼란이 누군가에겐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정치인은 언제나 소음을 선택합니다. 차분한 설명보다 자극적인 언사, 복잡한 해명보다 단순한 적 만들기, 이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이미 여러 번 같은 장면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극단적 세력과의 연대를 거론하는 발언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평소에는 거리두기를 하던 인물들과 손을 잡겠다는 선언, 이건 전략이라기보다 조급함에 가까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 편인가 보다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잃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맞기 싫다는 감정이 논리를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 대한 질문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내부 인사가 연루된다면 어떻게 할, 이 질문은 위협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걸러내야 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진영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문제를 덮으려는 쪽과 드러나더라도 책임지려는 쪽, 국민이 정치의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건 이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특검 요구는 단순한 공세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입니다. 언론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군부와 안보 프레임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슈를 분산시키고 본질을 흐리려는 오래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왜 통일교 특검만 나오면 이렇게 불편해하는가? 왜 지금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며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미 여러 번 시험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그 기억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겠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책임을 미루는 언어가 너무도 익숙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흐려진다는 점입니다.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심은 식고 책임은 희석됩니다. 그 사이 당사자들은 제자리를 지키거나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정의는 늘 뒤늦게 도착합니다. 법관 징계법 강화 논의가 다시 떠오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징계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를 손보려 하면 곧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언급됩니다. 권리의 언어가 책임을 가리는 방패로 사용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억지 징계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권력 남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징계해야 할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권한을 가진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민주주의에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방어가 필요한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는 내부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 틈을 이용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의 언어로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장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의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으로 바뀝니다. 이건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만큼은 끝을 보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이 사안을 끝까지 끌고 가면 누가 버티고 누가 무너질지,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설명은 길어지며 책임은 흐려집니다. 그러나 여론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묻는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받을 수 없는 특검을 굳이 피하려 하는가? 왜 이 사안만 나오면 모두가 동시에 조심스러워지는가? 그 침묵의 방향이 오히려 답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의 불안도 점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지킬 수 있느냐는 말이 공개적으로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언어, 더 강한 연대 카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불안에서 나온 선택은 대개 오래가지 못합니다. 과거 지방선거의 기억은 아직 생생합니다. 극단적 목소리에 기대어 결집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환경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판단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법 왜곡이라는 단어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 이것이 반복될수록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일교 특검을 피하는 전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피할수록 의심은 커지고 해명할수록 논리는 약해집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정치적으로도 낫다는 분석. 이제는 정치권 내부에서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요구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란 이름으로 시간을 끌지 말라는 메시지. 지금은 계산의 시간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선택이 이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국면은 단순한 수사 이슈를 넘어선 선택의 순간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회피와 침묵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책임의 언어로 응답할 것인지 이 선택은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질문이 필요하고 불리한 수사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민주주의에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롯됩니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누가 깨끗한가가 아니라 누가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는가의 문제. 검증을 거부하는 순간 의혹은 사실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정치는 그 단순한 원리를 자주 잊어왔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정치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판이 바뀔 수 있다는 계산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집니다. 시간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여론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입니다. 받을 수 없는 특검이라는 말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가. 이 선택이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정상적인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과정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학의 권위자 김영수 교수가 직접 나서서 이 뜨거운 논란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던집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거예요. 김영수 교수입니다. 최근 이문정 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의 충돌은 단순한 개인 대립이 아닙니다. 이건 사법 시스템의 깊은 균열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에요. 2025년 12월 현재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이 백경정의 파견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합류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죠. 백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그의 공개 반발과 압수수색 영장 신청 수사자료 유출은 사법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이문정 지검장의 위험하다는 경고는 검찰의 독립성과 신뢰를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냥 끝난다는 건 정치학자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조 카르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나 의심이 들죠. 과거 양승태 사법농단을 떠올려 보세요. 대법원이 자체 조사로 덮으려 했지만 결국 외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도 공수처나 내부감사에 맡기며 미적거리는 태도 끼리끼리 문화가 여전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판사 출신들이 헌재를 장악해 탄핵조차 어려운 구조이게 국민 불신의 뿌리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법 불신이 70%를 넘는 이유예요. 징계법 강화가 시급합니다.
억지 징계에 대한 저항은 민주화의 성과지만 진정한 자정은 외부 감시 없인 불가능해요.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혁 제한 일본처럼 최소 6년 유예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리가 고액수인 통로로 악용된 역사 법조 카르텔의 철옹성을 보여주죠. 이 카르텔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학계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처럼 내부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해요. 판핵과 헌법재판 제도가 바로 그 장치인데 판사 출신들이 이를 이용해 자신들을 보호한다면 아이러니죠. 이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통일교 특검 문제로 넘어가 보죠. 최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특검 찬성 62%, 서울시민 69%,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60% 이상, 민주당 지지층도 67%가 찬성합니다. 이건 압도적 국민 요구예요. 통일교의 정치 로비는 단순 금품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 위협입니다. 외교적으로 종교 세력 개입은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정치 불안은 투자 위축을 부릅니다. 국민의힘이 신천지나 기독교까지 범위 확대 제한하며 반격하는 전략, 민주당이 이를 피하면 내로남불 논란만 키울 뿐이죠. 내부 잘못은 스스로 걸러내는 게 진짜 민주 진영의 차이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무적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문정 백혜룡 대립은 빙산일각,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까지 연결되면 사법 불신이 폭발할 수 있어요. 양승태 농단 잔재가 2025년에도 살아 숨쉬는 현실, 통일교 게이트가 여야 모두를 흔드는 지금 진정한 개혁 없인 민주주의가 후퇴합니다. 정치학자로서 강조하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특검으로 이어져야 해요. 이 모든 건 법조와 정치의 유착이 빚은 비극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 생각을 자극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토론 댓글로 이어가요.